무한 등비급수이건 유한 등비급수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수열이라고 하죠. 수열이라고 적자.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쭉 나열되는 거 합치면 얼마냐라는 질문을 가끔 해요. 근데 우리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는 막 공식도 기억하고 개념도 기억하고 기억나요? 공비 막 그런 거 있었잖아. 갑자기 또 들으려니까 또 숨막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거시경제학도 그렇고 미시경제학도 약간의 수열을 풀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좀 필요합니다. 근데 봐봐요. 만약에 여기가 A, 다음 끼는 1 플러스 R로 나눠야 돼. 왜냐면 이번 끼의 100은 다음 끼의 이자율이 10%라면은 110하고 똑같잖아요. 그치? 그 다음 끼는 두 번 나눠야 돼요. 두 번.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A. 이렇게 해야 돼요. 자, 무한등비급수라면은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죠. 그치? 그럼 이제 A 값은 얼마이냐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. 고등학생. 어린이들 아니지, 요즘에는. 자, 그 고등학생 분들이 공식을 또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. 근데 그 공식들이 실제로는 A, AR, AR의 제곱, 자, 이런 식으로 전개될 때의 공식이에요. 근데 우리는 경제학에서 이렇게 필요 없거든.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공비가 무조건 1 플러스 R분의 1이에요. 항상. 이거 아니면은 거시경제학, 미시경제학에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. 따라서 뭐 공비가 1 플러스 R분의 1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저걸 무슨 공식을 자꾸 만들어.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거 수열 A값 계산하는 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란 말이에요. 근데 있을 수는 있거든. 봐봐요. 공비가 얼마입니까? 공비. 경제학은 항상 1 플러스 R분의 1이 공비예요. 다음 거 1 플러스 R분의 1 곱했고 그 다음 거는 1 플러스 R분의 1을 한 번 더 곱했고 3번 곱하고 4번 곱하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30년 뒤에 100만 원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워질지도 몰라. 이자율이 높으면은. 맞죠? 그러면 A 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? 1 플러스 R분의 1 A.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가잖아. 그지?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A가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A가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? 보이죠? 그죠? 통째로 빼요. 통째로 빼면은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아니었던가? 자, 빼면은 1 플러스 R분의 RA는 뺐잖아요. 뺐으니까 다 사라지고 A만 남습니다. 따라서 A 값이 얼마예요? 라고 물어보면은 R분의 1 플러스 R A입니다. 라고 답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. 따라서 이까짓 게 무슨 공식에 적용하다가 틀리지. 공식에 적용하다 오히려 틀릴 수 있죠. 예, 공식 쓰지 마시고 빠르게 이렇게 해요.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뭐 어차피 아니까 이거 안 적을 거 아닙니까? 요만큼만 적을 거 아니에요. 이제 빨리 할 수 있다고. 공식만큼 빨라요. 근데 또 이게 언제 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냐면은 공식으로 암기해 둔 거예요, 본인이. 그래서 이번에는 이 수열을 풀어야 된대요. 1 플러스 R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A 플러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얘도 공식에 넣어보니까 제가 틀렸는데요? 그래 버리는 거야. 가슴이 먹먹해져요. 똑같이 해보자. 1 플러스 R분의 1 곱해요. A. 요거 이쪽으로 가죠? 1 플러스 R분의 이제 A인데 여기 제곱 붙고요. 그리고 쭉 이어집니다. 더 쓸 것도 없어. 맞죠? 통째로. 통째로 빼주게 되면은 왼쪽은 뭐 아까랑 똑같잖아요. 1 플러스 R분의 R, A. 오른쪽은 뭐가 남아요? 1 플러스 R분의 A. 남죠? 따라서 이 경우 A는 R분의 A. 이렇게 된다고요. 심플하게. 근데 보통 이걸 외워. 이걸 외우고 이거는 왜 아니에요? 라고 질문한다고요. 자, 일반적으로 이런 그 기초적인 수학 측면이 경제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냐? 모르겠어요. 기초라고 보는 것 같아요. 기초라고 보는 것이고, 그럼 왼쪽 케이스는 뭐고 오른쪽 케이스는 뭐냐고요. 우리가 뭐
이제 수학 문제 풀려고 경제학 공부합니까? 아니잖아요. 경제학에서 상황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. 기업이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매장을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.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넌지시 물어봤어요. 자, 요 매장이 그 장사가 뭐 매년 얼마 정도 매출이 생깁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 매년 순수익이 한 1,000만 원 된대요. 1,000만 원 된대. 그러면 그 순수익이 매기 발생하는 거를 현재 가치화 시켜서 내가 얼마를 낼지 말지를 정해야 되죠. 그치? 근데 인수하시자마자 바로 즉시 1,000만 원 생겨요. 그럴 수도 있고. 인수하시고 1년 뒤에 그 1년 단위로 1년 뒤에 1,000만 원이 생겨요. 그럴 수도 있어. 오케이,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인수하자마자 1,000만 원 가져가세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. 인수하고 1년 뒤부터 1,000만 원이 생겨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치? 근데 보통 인수하자마자 1,000만 원이 생기나? 안 생기잖아. 보통은 1년 뒤에 생기죠. 그치?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문제 주어진 상황에서 뭐 다른 상황이었는데 초반에 당장 내가 이 채권을 보유하면 오늘부로 얼마가 생긴다. 1년 뒤에 또 얼마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? 이걸로 해야 되잖아. 그치? 실제로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무한등비급수를 계산하는 법은 이거 우리 어린이들도 배워요. 어린이들도 이제 배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그래. 왜냐면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요? 응? 기억나지. 배웠다는 사실과 어렴풋이 무언가 있었다는 거 정도. 공식 같은 거 기억 안 나. 근해 공식 기억나요? 오, 대단하신 분들이네. 저는 근해 공식을 안 하거든요. 안 쓰거든요. 안 쓰고 그냥 해요. 그냥 제곱으로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방식으로 푸는데 그래서 저는 근해 공식 몰라. 저는 공식 잘 몰라요. 공식 안 써. 공식을 뭐 게을러서도 그렇지만 제가 암기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공식 안 써요. 자, 요 정도예요. 거시경제학에서 등비급수 할 때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럼 이 정도면 부담 없죠.